그랜저 풀체인지가 공개됐는데 사진 보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스타리아랑 패밀리 룩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번 그랜저의 특징은 뭔가요? 이전 그랜저는 이모티콘을 닮은 주간 주행 등 그리고 일자로 뻗은 테일 램프가 특징이었다면 이번 그랜저는 앞뒤 모두 일자형 램프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사실 현대차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준 겁니다. 앞으로 나올 차들도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걸 미리 예고한 거잖아요. 일단 이 디자인을 이미 적용한 차는 스타리아랑 그랜저, 앞으로 적용할 차는 아이오닉 7 정도 알려졌는데요. 의외로 기대 밖에 있던 차도 이 디자인을 적용받을 거라는 게 알려지면서 차주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차인지, 이 차가 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죠? 보통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 혹은 기준이 되는 차가 새로운 디자인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패밀리룩이 구성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BMW는 3시리즈를 시작으로 5시리즈랑 7시리즈가 디자인을 따라갑니다. 벤츠는 S클래스를 시작으로 E클래스랑 C클래스가 디자인을 따라가고 포르쉐는 911을 시작으로 박스터, 파나메라, 카이엔 이런 차들이 패밀리 룩을 물려받습니다. 대부분 이런 순서인데 현대차는 뜬금없이 스타리아가 새로운 패밀리 룩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 생각해봤는데 의외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브랜드별 디자인 순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기 시작했죠. BMW는 이제 3시리즈가 아니라 전기차 브랜드인 i시리즈가 패밀리 룩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벤츠도 EQ 브랜드가 끼어들면서 디자인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내연기관차만 만들던 회사에 전기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패밀리 룩도 전기차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원래 아반떼나 소나타가 중심이었는데 소나타로부터 시작된 센슈어스 디자인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아반떼에서 센슈어스가 재해석되고 이게 그랜저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타리아에 적용된 디자인을 물려받으면서 저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왜냐면 당장 아이오닉도 전기차 브랜드로 새롭게 론칭되면서 폰네로부터 파생된 각진 디자인이 헤드램프 같은 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스타리아로부터 시작된 일자형 주간주행 등이 아이오닉 7에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오닉 5로부터 시작된 픽셀 디자인, 스타리아로부터 시작된 일자형 디자인이 패밀리 룩의 중심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차에 적용될 거잖아요. 저는 수많은 차종 중에 제일 기대되는 게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이번 모델을 끝으로 세대 교체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나오는 걸로 알려졌죠. 여기에도 그랜저랑 똑같은 일자형 램프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왜 하필 수많은 차들 중에 소나타가 가장 기대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나타 디자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당연하죠. 현행 모델 디자인은 갑론을박이 너무 치열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른 거라서 굳이 막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보기 좋아서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차는 아니잖아요. 뒤에서 통계 자료를 보겠지만 실제로도 그렇죠. 아반떼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반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각대라면서 엄청 까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바로 이전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너무 반전이 심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서 다음 모델도 별로 기대가 없던 와중에 지금이 아반떼가 나왔습니다. 등장하자마자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고 판매량도 상위권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M모델까지 파생되면서 디자인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나타도 딱 이렇습니다. LF 소나타 디자인은 무난하면서도 잘 정돈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M6랑 말리부 때문에 위기를 느끼면서 현대차가 뉴 라이즈를 조기 출시했고 그 뒤로 지금의 소나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K5보다도 무조건 잘 팔린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기아가 디자인은 더 좋아도 결국 판매량은 현대차가 이긴다는 논리가 항상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나타랑 K5가 이 공식을 깼죠. 2016년부터 최근까지 K5가 소나타를 이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판매량 수치로만 비교해도 3만 대에서 많게는 4만 대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요. 2019년까지만 해도 10만 대 넘게 팔리던 소나타는 2020년 들어서 7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만 대 정도 팔리던 K5는 8만 4,500대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판매량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 기세가 작년까지도 유지됐죠. K5가 5만 5천 대 넘게 팔리는 동안 소나타는 4만 6천 대를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반박이 들어올 겁니다. K5는 택시 판매량이 받쳐줬기 때문에 소나타를 이겼다는 건데 글쎄요. 택시 비중을 보면 K5보다 오히려 소나타가 더 많다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판매량은 소나타가 K5를 이겼다는 건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소나타가 K5보다 2,000대 정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나타는 내연기관 모델들이 2개월에서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하이브리드는 7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K5는 가솔린 모델들이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LPG는 무려 1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기간 차이가 큰 거에 비해서 판매량은 고작 2,000대 차이면 이걸 이겼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차가 소나타이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그만큼 기대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랜저와 소나타의 위치가 다시 재정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그랜저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에쿠스 부활론이 중요하죠. 제네시스가 있는데 에쿠스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 영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중심은 아니니까 에쿠스 부활론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가 지금보다 더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려면 현대차의 동반 성장도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자동차 라인업이 범위가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였고, 현대차는 기반이고 제네시스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반인 현대차가 탄탄하지 못하면 제네시스의 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쿠스급 모델이 부활하거나 그랜저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게 결론이었는데요. 이건 이미 토요타랑 렉서스의 관계가 보여주는 선례이기도 하고, 얘네는 이 전략과 구조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내수와 해외 시장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그랜저 외관의 핵심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차체 길이가 이제 좀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길게 뻗으면서 각 그랜저까지 오마주를 했잖아요. 가격은 솔직히 얼마나 올라갈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대본을 쓰는 시점까지는 정식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완성도 자체는 분명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전망하냐면 K8이 디자인 빼고는 거의 모든 게 완벽한 차거든요. 승차감도 정리정돈이 잘 됐고 모든 기능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물론 이건 프로션 모델 기준인데 그랜저는 K8하고 엔진도 똑같고 차체도 똑같습니다. 크기가 좀 더 크고 좀 더 고급스러워진다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되면 그랜저가 이전 모델보다는 위치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만약 그랜저만 가격이 올라가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도 같이 변화를 맞이한다면 전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랜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80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90년대 후반 정도의 이미지는 다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의 기반과 스펙트럼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에쿠스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네시스가 있어서 에쿠스는 안 팔린다고도 하는데 오히려 에쿠스를 고위 관료들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타고 다니면 에쿠스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라 이 급에선 제네시스랑 겹칠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량이 양분화될 거라는 말도 하지만 오히려 제네시스는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에쿠스를 내수용 개념으로 만들면 되죠. 내수 소비자들한테 특별한 차, 제네시스는 해외 소비자들을 위한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겁니다. 토요타로 따지면 에쿠스는 센츄리 역할을 하는 거고 제네시스는 렉서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랜저의 위치가 높아지면 그 아래에 있는 차들도 자연스럽게 위치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랜저가 잘 팔리는 이유가 아반떼 사려다 소나타 보고 소나타 사려다 그랜저 산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옵션을 좀 넣다 보면 눈에 아른거립니다. 진짜 깡통으로 사거나 아예 중간보다 아래 옵션으로 차를 사지 않는 이상 B급차가 보일 수밖에 없는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게 실제 판매량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랜저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아래급 차들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냥 더 쉽게 말하자면 소나타를 지금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예쁘게 만들어도 그랜저랑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계속되다 보면 그랜저랑 소나타 모두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랜저는 돈 많은 아저씨들이 타는 차, 소나타는 국민차이긴 한데 돈을 좀 더 열심히 모아야 살 수 있는 국민차, 아반떼는 완전 대중적인 국민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미 그랜저가 그 작업을 시작했고 시작 단계가 그랜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차들이 그래서 더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나타가 그랜저 바로 다음 타자라서 기대가 더 큰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한 전략이 현실화된다면 소나타 단종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단종되는 차들은 대부분 판매량 감소가 문제거든요. 소나타 판매량을 보면 국내도 문제지만 미국 판매량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내수랑 수출 판매량이 모두 하락세라 회사 입장에선 굳이 소나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모델 라인업을 정리하는 시즌이기 때문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내연기관 모델로 남겨놔도 잘 팔릴 차들은 그냥 내연기관 모델로 남겨둡니다. 예컨대 그랜저나 소렌토 같은 차들이 대표적이죠. 그렇지 않은 차들은 전기차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소나타가 아이오닉 6로 대체될 거라는 논리랑 맞아 떨어지죠. 그랜저처럼 미국 시장에서 아예 판매를 중단해도 내수 시장이 탄탄하면 단종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나타한테는 이번이 진짜 기회인 게 새로운 패밀리룩을 적용받을 거고 그랜저가 이전 모델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소나타가 놀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아직 소나타가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끝으로 단종된다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종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근거는 판매량 감소입니다. 판매량만 회복된다면 현대차도 소나타를 단종시킬 이유가 없는 거라서 다음 세대 소나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랜저는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입니다. 풀체인지 소식 하나로 이 차의 특징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전체적인 방향성, 앞으로 나올 신차의 전략까지 세울 수 있을 정도라서 괜히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